오늘 워싱턴에선 한미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 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LA 지역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단속에서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햄프셔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학교 내 DEI, 다양성, 형편성, 포용성 프로그램 중단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이 방화로 확인되면서 1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한미 장관급 4명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요청했고 동시에 미국의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쪽에선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투자와 조선, 에너지 분야에 대해 협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속도전을 염두에 둔 듯 6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 일정과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 측의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심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브리핑 발언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는데요. 후속 설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미는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5일 에이펙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2대2 협의 후 한국의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 간 별도 협의도 열렸는데 양측은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양자 협의에 참여했던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국, 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양해에 관한 합의를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합의를 말하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베선트 장관은 한국은 일찍 도착했고 최고의 준비 상태로 왔다면서 이제 그들이 그 준비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밥 프린스를 포함한 브릿지워터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3명은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예상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예외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장세 둔화와 연준의 정책 여력 부족, 주식시장 부진, 미국 경제의 상대적 약세 등으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브릿지워터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산 손실 없이 위기를 견뎌낸 세계 최대 헤지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실시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단속에서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스 산하 단속 추방국 LA 지부가 공개한 체포자 명단에는 39살 한인 남성 백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체포된 백 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범죄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됐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마약이나 음주운전 또는 성범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계속되면서 미국 시민권자들의 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여권 창구는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워크인 대기줄도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부 시민권자에게 이민 단속 관련 우편이 잘못 발송되면서 불안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로 여권 발급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뉴햄프셔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학교 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중단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지침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DEI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판사는 이 지침의 전국적 시행을 막진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한 전국교육협회 등 3개 단체에 한해서만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단체들은 당분간 DEI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워싱턴 DC를 포함한 다른 연방 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이 방화로 확인되면서 10대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19살 남성 조셉 클링이 오션타운 카운티 산림 지역에서 모닥불을 피운 뒤 완전히 진화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부주의한 행위가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그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2일 오션 카운티 그린우드 포레스트 야생보호구역 인근에서 시작돼 오늘 기준 15,000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5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대부분 귀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기 확산으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주 일부 지역에는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뉴저지에서 지난 2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코네티컷주 워터베리에서 차량 한 대가 상점 건물로 돌진해 탑승자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발생했으며 삼형제를 포함해 탑승객 4명 전원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건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당시 상점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점은 폐쇄된 상태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 하일랜드 카운티에선 한 절도 용의자가 도주 중 경찰에게 술을 건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39살 남성 리처드 스미스는 추격 중인 경관에게 보드카를 건넸습니다. 이후 스미스는 정지 스파이크에 걸려 도주를 멈췄고 체포됐습니다. 그는 현재 폭행과 절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플로리다 마나티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순찰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존주택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5.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9% 줄어 402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 거래 실적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미 전역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감소폭이 가장 컸던 서부 지역은 전월 대비 9.4% 급감했습니다. 협회는 거래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지목했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늘 자정 마감됩니다. 등록은 중앙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하모니카 앙상블이 NHL 플레이오프 개막전에서 미국 국가를 연주해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지난 21일 LA 킹스 경기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미국 언론은 전례 없는 독특한 연주라며 극찬했고 경기에선 LA 킹스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킹스 팬들은 이들을 승리 요정으로 부르며 2차전에도 할머니들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이번엔 킹스 유니폼을 입고 다시 연주해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연주는 미국 주류 언론과 SNS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할머니들은 이번 무대가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시니어 세대의 문화적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네,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연설을 마치고 떠나려는 한 대행을 붙잡고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며 대놓고 질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최규화 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20분 가까운 연설에서 한 대행은 12조 2천억 원대의 정부 추경안을 설명했습니다.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경우 시정연설을 마치면 곧장 회의장을 떠나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게 잠깐 착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한 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며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에 다가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무거운 표정으로 우 의장의 말을 들었는데 한 총리실 관계자는 학생을 훈계하듯 다그치며 망신주기한 것 아니냐며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행이 본회의장을 떠날 때 기자들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지만 한 대행은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여기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한 대행 측 인사는 SBS에 한 대행이 몇몇 지인들과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나란히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호남은 역대 민주당 경선에서 변수가 많았던 지역이라 후보들은 지역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연 재생에너지 간담회에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른바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거리를 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공급의 필요성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병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스란히 남은 총탄 자국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물이 된 전일빌딩에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모델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목포와 순천 등 호남 지역을 차례로 돌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은 대통령이나 중앙부처 장관한테 가서 매달리지 않아도 되게끔. 김동연 후보는 호남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이른바 서해안 아리백 라인 구축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전라남도 끄트머리 해안부터 경기도 이르는 해안까지의 그 서해안 아리백 라인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호남권 권리당원은 약 37만 명,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앞서 경선을 마친 충청, 영남권을 더한 수보다 많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유일하게 졌던 권역이었고 지난 2일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기도 했습니다. 변수 많은 텃밭, 호남권에 내일 경선에서 앞서가는 이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주목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 4강 후보들 사이에 첫 1대1 토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책임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후보들의 1대1 맞수 토론 첫날. 1부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부 안철수, 김문수 후보였는데 공교롭게도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가 찬성한 두 후보와 차례로 맞붙는 자리였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초반부터 탄핵 책임론으로 격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김 후보님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제 옆에서 같이 나서서 그 잘못을 막으려고 노력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헌법에 나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다. 배신자 공세를 편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어제 벌금형이 확정된 걸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2부 토론도 쟁점은 탄핵 책임론이었습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우리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를 지명한 반탄파 홍준표 후보와 찬탄파 한 후보는 오늘 3시간짜리 토론에 나섭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여서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자정 이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전 세계에서 온 조문객들이 긴 줄을 이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교황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에서 온 슈미트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가톨릭교회 성학대 사건의 피해 소년이었던 그는 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신의 오랜 상처를 보듬어준 목자로 추억했습니다. And he said to me, I'm sorry what's happened with you, please forgive me. And it was for me so a nice moment. 대성전한 고인의 관은 과거 교황들에 비해 낮은 관대위에 안치됐습니다. 고인의 겸허한 성품과 조문객들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조문객이 2만여 명에 달했고 입장 대기자는 10만 명 이상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평균 서너 시간이나 걸리자 교황청은 자정까지로 정했던 조문 시간도 연장했습니다. 신자들의 조문은 장례미사 전날인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차기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회의 콘클라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 12명 중 1명으로 뽑은 유흥식 추기경은 아시아에서 새 교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n so niente, solo prego, io credo lo Spirito Santo. 첫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뒤 외신들은 교세가 성장 중인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차기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한국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와 정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곳곳에 녹이 쓴 선체를 이끌고 경남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로 들어가는 미 해군의 노후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 6개월에 걸쳐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작업을 받고 지난달 완전히 새 함정으로 변모해 거제를 떠났습니다. 윌리 시라에 이어 한화오션 조선소에선 현재 미 해군 급유함 유콘의 MRO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 해군 함정 MRO와 관련해 거제의 한화오션과 울산의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였던 지난 1998년 트럼프 부자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트럼프 주니어와 펠란 장관이 유코남 MRO 현황을 살펴보고 HD 현중 한화오션과 미 해군 함정의 MRO와 건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는 연간 43조 원 규모이고 MRO는 연간 11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와도 같은 트럼프 주니어와 미 해군 최고 책임자인 해군성 장관의 울산과 거제 현장 방문으로 조선업계는 미 해군 함정 건조와 MRO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뉴욕과 하와이 노선을 증편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항공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비영리재단 강드림재단이 장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드림재단은 장학금 신청 자격은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나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총 70명을 선발해 각각 $1,200씩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9일입니다. 오는 5월 7일 리얼 아이디 시행을 앞두고 DMV가 토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DMV는 5월 3일 토요일 글렌데일과 플루튼, 웨스트코비나, 리버사이드 등 11개 사무소에서 리얼 아이디 신청자만을 위한 토요일 근무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뉴욕과 하와이 노선 운행을 증편합니다. 아시아나는 인천발 뉴욕 노선은 4월 30일부터 야간편을 신설, 매일 2회 운행하며 6월 1일부터는 현재 주 5회인 호놀룰루 노선은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 전역에서 만료된 차량 번호판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덴버와 오로라, 콜로라도 스프링스 등 경찰서와 엘파소 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평소 차량 등록을 소홀히 생각했던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만료된 번호판과 임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타령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상병에게 무기징역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살인과 업무상 공무집행 방해, 타령, 유해물질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상병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상병은 지난해 1월 어린이 6명을 성폭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